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건강한 사회와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전문가에게 답을 듣다. 오늘 이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금요일은 주로 가족 문제 해결, 또 가족 간 사회 문제 접근, 또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개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자 가족 문제 전문가이신 이배영 회장과 함께 가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는 아침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이배영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회장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한여진님께서 한강공원 이용 시간을 좀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채팅을 좀 하셨거든요. 댓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배영 회장님께서는 네. 한강에 지금 한강공원 내에 음주를 금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서울시가 좀 밝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하고 감론을박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겠죠. 의식.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이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자꾸 높일 수 있도록 계몽하고 홍보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조금 더 선진국다운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여진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회장님.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등 의미 있는 날이 이제 많이 있는 달인데, 특히 이제 누구나 가족을 생각해 보는 그런 달인데, 가족 간의 그 관계가 더 이렇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오늘은 그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구성 문제 및 가족 형태 변화, 또 자녀 교육 문제를 좀 우리 회장님과 다뤄볼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그 가족 형태 및 코로나로 인한 가족 행복에 관한 문제, 이것도 좀 다룰 예정인데요. 일단 그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춘기 아이들의 행복 만족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원고의 질문이 상당히 기네, 내게 오늘. 네. 왜 이렇게 길어, 오늘? 그냥 대충 맨 밑에 이것만 해주시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냐 아이들이 이런 질문에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한 거죠. 아동 행복 지수.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에 7.27점이었는데 10점 만점이에요. 지금 이제 조사했을 때는 6.93점이 나왔다. 좀 더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또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아동은 1.4% 정도였는데 현재 조사했을 때는 4.4%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아동이 이거 네. 몇 배가 는 겁니까, 이거? 예, 그만큼 왜 아이들이 그러면 이 행복 만족도가 떨어졌을까? 이런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녀들이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학교 생활, 그 야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가족과 관련해서는 그 삶의 만족도와는 다른 좀 특이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청소년들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가족관계 만족도는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가족관계가 22.1%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는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학교 생활 만족도는 11.4%만 긍정적으로 변했고 48.4%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사실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의미를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여하튼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만남의 시간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깊이가 있어지고 만남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더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회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들 같이 식사를 더 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일찍 퇴근하셔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대화를 나눠도 그렇죠. 더 많이 나누기 때문에 아마도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그러면은 회장님, 이 한국의 아동들이 부모들과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정확히 보통 이것도 좀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 중에서요, 하루 중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궁금합니다. 네, 국가지표에 의하면 10세 이하의 학생은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그 학생들은 평균 29분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분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전 국민이 보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 2시간 7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시간. 예, 이거에 비하면 10세 이하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죠. 예, 이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경우 10세 말고 학교를 가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약 48분 정도. 예, 그래서 OECD 평균 150분에 3분의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는 평균 6분 정도다. 뭐 한 2015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약 6분 정도다. 이런 연구조사가 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동 행복 생활 시간 그 결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약 24시간 중에 13분 이 수치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조사했을 때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하루 중에 회장님 네. 고등학생 기준으로 13분이면은 대충 우리 저 청취자분들하고 이해가 가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같이 뭐 대화도 잘 거의 좀 뭐 안 나누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네, 0.9% 정도밖에 안 돼요. 수면이 32.4%, 그다음에 학교 생활이 한 23%, 또 공부하는 시간이 13.2%, 식사나 위생 뭐 한 8.7%, 뭐 이렇게 따지면 공부 및 기본 생활이 77%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 가족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상 수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아까는 10살 미만이 29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니까 이게 또 확 줄어든 거죠. 시간이 13분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참 이 부모들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뭐 자녀들의 행복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 중에서 가정의 화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회장님? 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 때 행복할까? 이거에 대한 연구조사가 되게 궁금한데요. 역시 우리 아동들은 행복에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가정을 뽑았습니다. 가정?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아동 행복 생활 시간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아동 중에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바로 화목한 가정. 이걸 뽑은 학생들이 무려 25.7%로 가장 많았고요.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집이다. 가정이다. 그러겠죠. 예, 이런 아동들이 38%였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는요. 돈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19.3%. 그다음에 자유 13%. 그다음에 건강 한 11% 정도.
그래요. 예. 그렇게도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은 결국 가족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특히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저 이배용 회장님께서도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좀 식사도 자주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외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26살. 26이요. 예, 성인이 돼가지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겠네요. 이제 ROTC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그래요? 이제 내년에 가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외식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거나 함께 대화하는 시간 또 자기가 지금 뭐 군대 ROTC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성인이 20살이 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부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식사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얼굴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뭐 내 삶도 바쁜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고 이런 나이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회장님? 그래도 유태인들이 유태인이세요, 회장님? 아니요. 우리 이제 가정교육에서 유태인들이 전통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네. 성인이 됐어도 거의 의무적으로 네. 항상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식사를 통해서 대화도 나누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간직하기 때문에 유태인 가정이 건강하고 든실하게 터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나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다 그래도 전체 가족이 모여서 자꾸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족 간의 친밀도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태인이 참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좋고 그런데 왜 그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른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회장님.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화목하면은 또 건강이나 뭐 어떤 점에서 건강 쪽에 있어서 어떤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연구물들이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 가족이 함께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허팅턴 포스트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가정이 화목하면 신체 건강, 또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신체 면역력 있잖아요. 특히 면역력도 좋아져요? 예, 신체 면역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뭐 심장 혈관 계통의 질환이라든지 혈압 계통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하고 또 이 유대감, 친밀감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함께 식사하면 건강해진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겠네. 예,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담배라든지 마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다.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은 그렇죠. 그런 가족들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낮다는 거죠.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아빠가 또 뭐가 중요해요? 예, 아버지의 관심이 자녀 스트레스를 많이 없애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꾸 관심을 주면 자식들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것 같은데. 그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파더 이펙트라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빠의 뭐 영향입니까 뭡니까? 예, 아빠의 영향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동기 시절에 양육에 많이 참여했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기 직업 만족도, 대인관계 능력 이런 부분에서 월등하게 높더라. 엄마보다도? 예, 아버지의 양육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 회장님 왜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사회가 핵가족 사회잖아요. 네.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 좋은 자극을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이모, 뭐 삼촌, 고모 네. 뭐 해서 한 번 얼굴을 보면 쓰다듬어 주고 그렇죠. 사랑을 많이 줬죠. 네. 근데 이제 핵가족이 돼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가 사는 경우에 엄마가 주는 자극, 엄마가 주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회인 아빠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회 회사 나가서 일 때문에 너무 이제 찌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대화도 없이 그냥 씻으시고 바로 밥 내놔라. 밥 먹고 바로 또 가서 그냥 바로 주무시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식구들하고 어디 나갈 생각도 없이 계속 피곤하시니까 계속 자고 주무시고 대화가 점점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식은 또 뭐 나름대로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 게임하고 엄마랑이나 좀 대화하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점점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아버지도 힘드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들이 조금 더 자식들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더 자식들이 더 성격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도 많았지만 경제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한 측면은 회식이나 이런 문화들이 좀 사라지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좀 새삼 느끼겠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효과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좋은데 코로나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의 행복 만족도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종식은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교훈으로 바탕으로 해서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부부도 행복하면은 뭐 병도 빨리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정신의학 관련 연구에 의하면요. 결혼 생활이 원만한 부부는 이 간단한 질환이 있잖아요. 이런 질환에서도 회복 속도가 빨랐답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요. 이 부부가 싸우는 부부 같은 경우는 40%나 더디게 회복된답니다. 맨날 집에 들어가면 두통이 심한데 당연히 그 몸이 어디 아픈 데가 뭐 낫겠습니까? 아무리 파스를 붙여줘 안 낫지. 스트레스 받는데 맨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싸워. 아니 여보 월급 이거밖에 안 타오면 어떻게 살라고. 다른 거 투잡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스트레스에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회장님. 네. 회장님 사모님이 항상 그러신다며, 회장님한테. 여보, 투잡 안 뛰어요?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자녀들이 신체 면역력도 좋아지고 건강도도 좋아지고 또 부부가 행복하면 병도 빨리 낫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또 어머니가 가족의 면역력을 높인다 이런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회장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어린 시절에 보살펴주고 늘 케어를 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요. 평생 동안 면역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 이게 어머니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또 저는 진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가족 관계가 한 사람의 인격 형성 및 신체 정신적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할까요, 회장님? 점점 이 출산율은 떨어지고, 뭐 요새는 그 신혼부부가 말이 신혼부부지 뭐 결혼한 지 뭐 4년, 5년, 6년이 돼도 아기를 안 낳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게 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죠, 부부. 내 아내하고 나하고 그냥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갈 수 있을까? 자식 생각 안 하고 사는 부부들. 그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냥 다 좋은 거겠지만. 네네네. 저희가 이제 1인 가족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1인 가족. 네, 1인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한 게 최우선이고요. 대신 이제 1인 가족 문제를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1인 돼요. 가족 질문을 드릴 걸 제가 괜히 네. 부부 얘기를 했네. 아닙니다. 1인 가족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1인 세대 가구가요, 910만 세대를 돌파해 가지고요. 1000만 세대예요, 그러면? 예,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혼밥족 뭐 이런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놀랄 만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가구라고 여겼던요. 부부가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이 10가구 중에 2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러겠네. 예. 맞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제 그만큼 지금 10가구 중에 4가구 정도에만 해당된다고 보니까 엄청나게 1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1인 가구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삽니까, 회장님? 지금 시간이 지금 조금 오버가 됐지만 한 20초 안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인 가구들은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일반 부부보다도요. 정서적인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1인 가구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친밀한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나누면서 한 2~3명의 친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누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가장 큰 문제로 그렇죠.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1인 가구들도 좀 대인관계 영역을 넓히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추구할 때 그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또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유, 회장님 아직 백신 접종 못 받으셨잖아요. 네. 빨리 우리가 좀 백신 접종 받아서 같이 이제 다시 코로나 전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일 크고, 그때 또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또 우리 사회, 우리 가족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회장님 계속 모실 거니까요. 일단 뭐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멘트가 안 되냐. 아무튼 회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